안녕하세요. 에이스입니다. 가능하면 정치 이야기는 하고 싶지 않았는데 최근 정치권에서 벌어지는 일들이나 언론들이 하는 짓들을 보면 참 어이가 없고 화가 나기도 합니다. 정말 우리나라 언론이 괜히 세계 주요국들 중에 신뢰도가 최하위가 아니구나, 기레기라는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매일같이 하고 있죠. 다른 할 이야기들도 많은데 오늘은 일단 백신 접종과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지난 23일 문재인 대통령 부부가 종로 보건소에서 함께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하였습니다. 이 백신 접종 참 우여곡절 끝에 시작이 되었죠. 국민의힘당 측은 백신 접종이 늦어지자 백신을 아직도 확보 못한 것 아니냐면서 공세를 취했고, 정부 측은 국민이 접종할 만큼의 충분한 수량을 확보했다라고 반박을 했습니다. 국민의힘당 측에선 백신을 확보한 증거를 대라 내역을 공개하라면서 막무가내식으로 공격을 했죠. 정부에서 백신 확보를 위해 준비하고 있다, 최선을 다했고 준비가 됐다라고 해도 믿지 않았습니다. 근데 정부의 말대로 정말 백신을 확보했고 뒤늦게 백신 접종이 시작되었어요. 그러자 국민의힘 측은 말을 싹 바꾼 것이죠. 처음엔 백신 확보가 먼저다, 대통령님 우리 백신 어디 있어요 하고 공격을 했는데, 응 백신 확보했어, 이제 접종할 거야, 이렇게 나오니까 이제 태세를 전환합니다. 정부가 확보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이제 못 믿겠대요. 그리고 갑자기 언론에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부작용과 안정성에 태클을 거는 기사들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안정성이 검증되지 않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문재인 대통령이 1호로 접종하라고 압박을 했어요. 대표적으로 주호영, 하태경, 유승민 이런 의원들이 주장을 했죠. 사실 그 자체로 무례하다면 무례할 수 있는 발언이 아닐 수 없는데요. 국민의힘은 참 뻔한 프레임을 건 것이죠. 예를 들어 만약 문재인 대통령이 1호로 백신을 접종하면 국민들은 뒷전에 두고 대통령이 자기만 살겠다고 먼저 백신 접종했다라는 식으로 비난을 할 것이고요. 뒤늦게 맞으면 또 대통령이 국민들 앞세워서 안정성 테스트하고 안전하니까 자기는 나중에 맞았더라, 이런 식으로 비난할 게 뻔한 것이죠. 그런데 민주당은 이런 뻔한 수에 또 걸려듭니다. 대통령은 실험 대상이 아니다, 이런 식의 워딩으로 대응을 하게 된 것이죠. 이런 유치한 수에 대응을 하면 안 되는데 워딩도 잘못됐죠. 국민의힘 측은 기다렸다는 듯이 대통령은 실험 대상이 아니면 국민은 실험 대상이냐, 이런 식으로도 말꼬리 잡고 물고 늘어지는 겁니다. 정말 이렇게 뻔하고 유치한 말장난을 정치판에서 언제까지 봐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백신 1호 접종 공방이 지속되다가 순차적으로 절차에 따라 23일 문재인 대통령 부부가 백신을 접종했습니다. 저는 속으로 아무리 국민의힘이 수준 이하의 집단이라고는 하지만 정말 그런 유치한 프레임 작업을 할까 생각했는데 정말 제가 생각한 그 발언을 하더라고요. 이제는 정말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수준 이하예요. 국민의힘이 뭐라고 하냐면 문 대통령이 국민들보다 앞서 백신을 맞은 게 특혜라고 합니다. 대통령이 국민들을 패스하고 먼저 접종을 했대요. 여러분 이게 뭔 개소리인가요? 아니 대통령이 백신 1호로 맞으라고 막 공격을 했던 게 불과 한 달 전입니다. 불안 해소 차원에서 대통령이 먼저 접종을 해야 한다고 불과 한 달 전에 막 공격을 하던 인간들이 이제는 문재인 대통령이 백신을 왜 맞냐고 공격을 하는 거예요. 정말 어이가 없죠. 국민의힘 측은 국민들은 맞고 싶어도 백신 보릿고개에서 허덕이고 있대요. 근데 대통령이 국민들을 뒤로하고 백신을 왜 먼저 맞았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백신 맞고 싶어서 지금 허덕거리고 계신가요? 저 백신 맞고 싶어서 허덕거리지 않거든요. 그냥 순서가 되면 맞는 거지 이러면서 그냥 생활 방역에 노력하면서 살고 있어요. 정말 얘네들이 하는 말들을 보면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아요. 한 달 전에는 대통령이 1호로 백신 맞으라더니 이제는 대통령이 왜 백신을 먼저 맞냐고 하는 겁니다. 자기들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도 모르는 것 같아요. 국민의힘 당의 대변인이라는 인간은 대통령은 백신 패스포트, 국민은 백신 패스, 이러면서 뭔 라인 맞추는 말장난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국민 우습게 아는 정부, 국민 속이는 여당이라는 제목의 논평을 냅니다. 그들과 한편인 적폐 언론들은 또 이 일을 막 엄청나게 부풀려 주죠. 여러분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되는 상황인가요? 여기에 시인인 김주대님께서 사이다 발언을 남겨주십니다. 국민의힘 당의 이중성에 이제는 화도 안 난다. 정책도 대안도 없으니 그냥 무조건 이래도 지랄 저래도 지랄 이라고 사이다 발언을 남겨주셨죠. 여러분이 만화 한번 보세요. 이게 2월 21일에 나온 만화거든요. 이 만화를 보고 저는 아무리 국민의힘이 덜 떨어진 인간들이라고 해도 저런 수준 낮은 프레임 논쟁을 하겠나 싶었는데
정말 딱 이만화대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국민의힘을 너무 높게 평가했나 봐요. 이 인간들은 정말 제 예상을 뛰어넘을 정도로 수준이 낮아요. 아무튼 그렇게 문재인 대통령 내외는 종로 보건소에서 백신 접종을 했는데 그 이후 문제는 엉뚱한 데서 터집니다. 백신을 접종하는 중에 보건소의 간호사가 잠깐 파티션 뒤쪽을 갔다 온 거예요. 그리고 주사기에는 캡이 쓰여져 있었죠. 이걸 가지고 일부 사람들은 수상하다. 왜 접종을 하다 말고 파티션 뒤를 갔다 온 거냐. 주사기에 캡은 왜 쓰인 거냐. 그냥 찌르면 되지. 등의 의혹을 제기합니다. 그리고 갑자기 이 의혹은 일파만파 퍼져나가기 시작하면서 온라인상에 이상한 괴소문으로 번지게 돼요. 문재인 대통령이 사실 위험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아니라 화이자 백신을 맞고 싶어서 바꿔치기 했다더라 라는 음모론이 순식간에 퍼져나가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건 뇌가 있는 사람이라면, 아니 그냥 두 발로 서는 사람이라면 말이 안 된다는 걸 알죠. 화이자 백신은 보관이 까다롭다고 언론에 엄청 많이 보도가 됐잖아요. 영하 70도 이하에서 보관을 해야 한다잖아요. 근데 종로 보건소에는 그런 보관 시설이 없대요. 화이자 백신과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병의 모양도 크기도 아예 다릅니다. 이건 지들이 생각해도 이제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는 뭐 사실 백신이 아니라 비타민, 뭐 수액, 영양제로 쇼를 한 거다. 이런 식으로 또 음모론을 퍼뜨리고 있습니다. 그냥 여기서 끝냈다면 그냥 극우 보수 단체들이 극우 보수짓 했네. 또는 뭐 일베들이 일베짓 했네. 이러면서 그냥 생각하고 넘어갔을 텐데 CCTV를 공개해라. 간호사 양심 선언해라. 종로 보건소는 음모를 밝혀라. 저는 이거 그냥 하는 헛소리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저녁에 뉴스를 보니까 정말로 이 인간들이 간호사한테 협박을 하고 종로 보건소에 불을 지르겠다고 협박 전화까지 했대요.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국민의힘 당측과 극우 세력들 그리고 이 적폐 언론들의 팀플레이는 거의 뭐 완벽에 가깝죠. 거의 뭐 수십 년간 호흡을 맞춰왔으니 오죽하겠습니까. 자신들이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그냥 다 거짓이고 다 수상한 거래요. 선거도 자신들이 지니까 부정선거고 여론조사 자신들이 불리하면 조작이래요. 요즘에 지지율이 역전되니까 여론조사 조작설은 또 쏙 들어갔죠. 이제는 대통령이 앞서서 백신을 맞으니까 백신 접종도 거짓이랍니다. 증거는 없어요. 그냥 다 거짓말이고 조작이래요. 이런 상황 속에서 진중권 씨도 나섭니다. 한참 여당 공격에 앞장서며 훌륭하다 못해 존경스러워 죽겠는 우리 조선일보 기자님들의 밥줄과도 같던 진중권 씨가 이 사건에 대해서는 야당을 공격합니다. 자기가 봐도 말이 안 되는 짓을 하고 있거든요. 이건 사실 뭐 진영 논란이 아니에요. 그냥 국민의힘당이 너무 수준 낮은 상식 이하의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언론들은 백신 접종이 시작될 때부터 계속 작업을 해왔어요. 어떤 작업이냐면 역시 국민들을 불안하게 만드는 것이죠. 동요하게 만들고 분열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아스트라제네카를 맞고 부작용이 일어났다, 뭐 사망했다 이런 기사들을 내기 시작하는 것이죠. 전 세계적으로 백신을 맞고 사망했다라는 사람들의 소식이 들려오고 있어요. 아스트라제네카를 맞고 사망했다 또는 화이자를 맞고 사망했다 이런 뉴스들이 나오고 있죠. 그러나 분명히 한 가지 팩트는 뭐냐면 돌아가신 분들께는 안타깝지만 백신과 그 사망이 상관관계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건 전 세계적으로 공통이에요. 그런데 유독 한국에서는 아스트라제네카에 대해서 특히 더 부정적이죠. 아스트라제네카나 화이자나 모더나나 전 세계적으로 평가는 비슷합니다. 크게 차이가 안 나요. 혹자들은 아니다 뭔 소리 하냐, 유럽도 아스트라제네카가 안전하지 않다고 해서 접종 중단을 했다 뭐 이렇게 주장을 하기도 하죠. 맞습니다. 유럽에서 아스트라제네카가 일시적으로 중단이 되었었죠. 근데 며칠 안에 다시 접종이 시작되었고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다른 백신들에 비해서 특별히 더 효과가 떨어지거나 더 위험하다거나 하는 것은 아닌 걸로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만약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화이자나 모더나 백신보다 현저하게 떨어지는 위험한 백신이라면 영국의 총리, 이탈리아 총리, 프랑스 대통령, 독일의 메르켈 총리 등 이런 사람들이 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았을까요? 그럼 이 사람들은 다 위험한 걸 맞은 건가요? 이 사람들이 능력이 안 돼서 화이자나 모더나를 안 맞은 건가요? 이 사람들의 공통점 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은 거거든요. 화이자가 더 안전하고 더 효과가 좋았다라고 했다면 이분들이 뭐가 아쉬워서 화이자를 안 맞고 아스트라제네카를 맞았겠어요. 효과나 안정성이나 뭐 크게 의미 있을 정도의 차이가 나지 않는다라고 판단을 한 것이었겠죠.
그런데 유독 한국에서는 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가지고 말이 참 많습니다. 부작용이 어떻고 사망이 어떻고 말이죠. 왜 그러겠어요? 이거 우리 정부가 가장 먼저 확보해서 접종을 시작한 것이 바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거든요. 언론들에서 정부에 대한 부정적인 프레임을 주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유럽의 지도자들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한 이야기는 자주 다루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이 원하는 그림이 아니거든요. 어떻게든 정부의 실책을 걸고 넘어지려고 하는 언론들의 모습이 참 안타깝습니다. 제가 예전 영상에서 독감 백신 사망 사건을 언급한 적이 있는데 지금 딱 그 상황인 거예요. 상관관계가 없는데 그냥 갖다 붙이면 그게 성립이 되는 거냐? 아니죠. 지금 언론이 보도하는 게 이런 식인 거거든요. 한 노인 요양병원에서 연로하신 어르신께서 조선일보 신문을 보다가 피곤해서 눈을 붙이셨는데 그대로 돌아가셨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안타깝지만 가정을 해보는 것입니다. 그럼 이분의 죽음이 조선일보 때문인가요? 조선일보를 보다가 주무시고 돌아가셨으니까 조선일보 때문에 죽은 건가요? 그게 아니잖아요. 말도 안 되는 소리인 거 다 아시죠? 이런 게 상관관계가 적용이 안 된다라는 거거든요. 누군가 기분 좋게 등산을 하고 와서 집에서 씻고 쉬다가 갑작스러운 발작으로 사망했다고 가정해 보세요. 이 사람의 사망 원인을 등산으로 규정하는 게 맞는 건가요? 등산이 그렇게 위험하니까 등산을 하면 안 된다라는 결론을 내리면 그게 이성적인 판단에 의한 결론인가요? 말이 안 되죠.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이상한 것이죠. 그런데 이런 이상한 주장을 지금 언론들이 하고 있다니까요. 백신 접종 이후에 사망하신 분들께는 정말 위로의 마음을 전하지만 그게 백신 때문에 사망한 것인지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문제라는 것이죠. 언론들이 그렇게 가볍게 다룰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공통된 현상이거든요. 우리나라 언론들이 그런 거 신경 안 쓰죠. 그냥 그들이 노리는 건 딱 하나로 보여요. 국민들로 하여금 불안하게 하고 불안감을 심어주고 분열하게 하는 것. 그래야 정부를 향한 분노를 가질 테니까요. 제가 이렇게 민감한 정치라는 주제를 가지고 영상을 찍게 되는 것도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에요. 국민의힘 당과 언론들이 하는 짓을 보고 있으면 정말 뭐 한심하고 어이가 없어서 말이 안 나옵니다. 너무 화도 나고요. 여러분, 우리나라 정말 방역 잘하고 있어요. 세계에서 102번째. 백신 접종을 늦게 시작한 것은 맞아요. 그런데 그게 그렇게 문제가 되나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백신 먼저 접종 시작한 유럽들, 미국 지금 상황 한번 보세요. 3차 봉쇄 이야기, 재봉쇄 이야기 나오고 있고요. 변이 바이러스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나라는 어떤가요? 비록 백신 접종이 다소 늦기는 했지만 그 나라들보다 훨씬 더 방역 잘 이루어지고 있고 코로나 억제가 잘 이루어지고 있어요. 예전에 조선일보였나요? 일본이 백신 3억 병 확보할 동안 우리나라는 빵병이라는 쓰레기 기사를 냈던 적이 있는데 정말 뭐 대단한 언론사죠. 자칭 1등 언론, 신뢰도 꼴찌인 언론이 뭐 무슨 낯짝으로 그러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렇게 백신을 빨리 확보한 일본 지금 상황 어떤가요? 3억 병 확보했다라는 것도 증명이 안 된다고 하죠. 얼마의 가격에 얼마의 수량을 언제까지 공급받겠다고 확실한 게 밝혀진 게 없대요. 뭐 화이자 같은 경우는 전 세계적으로 수량이 부족한데 일본이 얼마나 확보했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일본의 백신 접종 시스템 자체가 엉망이라고 하죠. 주사기도 나쁘고 일본이 우리보다 백신 접종을 빨리 시작했는데 백신 접종자 수는 우리나라가 훨씬 많아요. 일본은 지금 속도대로 백신을 접종하면 전 국민 다 접종하는데 126년 걸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백신을 빨리 많이 확보한 게 무슨 의미가 있죠? 저런 시스템을 가지고 전 국민 백신 접종하는데 126년 걸리는 게 일본의 현실이래요. 이런 이야기들 뭐 언론은 보도 제대로 안 하죠. 일본이 백신 3억 병 확보했다. 일본이 저렇게 열심히 하는 동안 우리나라 정부 뭐 했냐라고 까던 언론들 지금 다 어디 갔나요? 우리나라가 훨씬 백신 접종 빠르게 잘하고 있는데 언론들은 이런 거 보도 안 하죠. 우리나라 방역도 잘하고 있고 백신 접종 서두르지 않고 신중하게 잘 해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전 세계적인 팬데믹 상황에서 우리나라 안에서 똘똘 뭉쳐서 위기를 헤쳐나가도 모자랄 판에 어떻게든 국민들을 불안하게 만들고 국민 정서를 흔들어서 분열하게 하고 두렵게 하고 그걸로 자기들의 인기를 채우고 한 자리 차지하려고 하는 사람들 또 그 인간들을 도와서 거짓 선동에 앞장서는 언론인들 여러분 이런 사람들 정말 우리나라 사람 맞나요? 그냥 나라가 망하기를 바라는 사람들 아닌가요? 정말 저 수준 낮은 정당이 우리나라 제1야당이고 보수 정당이라는 게 참 안타깝고
뭐 언론의 한심한 짓거리는 이제 안타깝지도 않아요. 그냥 이제는 그러려니 합니다. 니들이 뭐 그렇지 하고 넘어갑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지금 잘하고 있어요. 다들 힘들게 버티고 계시잖아요. 한마음 한뜻이 되면 이 위기도 잘 극복할 수 있잖아요. 우리나라 국민들의 주특기는 위기 극복이다라는 우스갯소리 있었잖아요. 우리를 불안하게 하는 뉴스들, 거짓, 선동, 날조 이슈들에 조금 냉정하게 비판적으로 바라보면 누가 정말 이 나라를 어렵게 하고 국민들을 불안하게 하는지 알 수 있을 거라 믿어요. 답도 없는 정치 이야기, 하고 싶지 않은 이야기지만 꼭 해야 할 필요가 있는 이야기들, 너무 답답한 마음에 썰을 풀어봅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